잠재적 대권 주자로 분류되고 있는 여야의 두 분이 설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화면 잠깐 보겠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 요즘 부쩍 출판기념회 이후에 대외 활동이 잦아졌습니다. 청년들과의 포럼 후에 또 청년들 만난 뒤에 글을 남겼는데 우리 경제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멀쩡한 경제를 망가뜨리는 정책 실험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책 실패를 국가 재정으로 덮으려 정말 나라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러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SNS에 이에 대응하는 비판하는 글을 공개적으로 남겼는데요. 박근혜 정부 마지막 총리로서 국정농단 한가운데 있었던 황교안 전 총리가 내 책임이 크다고 해도 모자랄 상황에 남의 탓이라고 지금이라도 지난 정부의 과오를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 이 부분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저 두 분의 페북을 사실 직접 보지 못하고 네. 오늘 와서 확인을 했는데요. 일단 저분들이 잠재적인 대권 후보가 맞으신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어려운 질문이에요. 예, 그래서 뭐 대권 세간에서는 네. 두 분을 대권 주자라고 다 인정을 하죠. 네. 아, 그래요? 잠재적요. 네. 근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정치한 지 얼마 안 됐지만 네. 이게 대권이 임박하기 전까지는 정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지금 박원순 시장이 지적한 건 이겁니다. 지금 경제를 지적할 만한 자격이 있느냐라는 질문 같아요.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저분도 이제는 총리에서 자유인으로 물러나 계신 부분이고요. 네. 또 그걸 언론 보도를 하신 것도 아니고 개인 페북에서 충분히 저는 하실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하고요. 그 정도 지적은 할 수 있다. 네. 우리 누구나 다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 근데 왜 이렇게 황교안 전 총리의 경제 발언에 전문가시잖아요. 특히 네. 지금 야권에서는 경제에 대한 비판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야권의 지금 비판이라고 하셨지만 우리가 실물 경제에 나가 보시면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단순히 그게 야당이 비판을 위한 비판이라기보다는요, 굉장히 실제로 경제가 어렵다. 그래서 그 경제 어려운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한마디씩 보탤 말이 없는 사람은 저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황교안 전 총리는 입당으로 기우는 것 같아요. 여러 분석들을 보면요. 물론 지켜봐야겠지만 당권 도전한다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자유한국당의 혁신과 쇄신을 위해서 저는 단호히 반대합니다. 아픈 것은 황교안 전 총리의 글에서 경제에 대한 어려움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했을 때 금방 김연아 의원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혹은 많은 국민들께서 그 얘기는 맞는 거 아니야? 이런 공감을 자아낼 수 있는 구석이 있어요. 그 부분이 아픈 거죠. 황교안 전 총리 같은 분이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상황이 어려워졌다는 것에 마음이 좀 많이 아프고요. 저는 한편으로 황교안 전 총리는 누가 얘기한다 하더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게이트의 한 복판에 서 계셨던 분이고 알았으면 안 대로 몰랐으면 모른 대로 국정에 상당한 부분을 책임지고 있었던 분인데 그런 박근혜 최순실 프레임이 가득한 분이 자유한국당의 대권 후보 혹은 당대표 후보 이렇게 거론되고 있는 게 지금 우리 수준을 반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대단히 개탄스럽고 씁쓸합니다. 그리고 우리 정치에 크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을 해요. 만약 실제 정치권으로 진짜 들어오신다면 지난 박근혜 정부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이렇게 보십니까? 저는 그것은 물론이고 보통 이제 정치권에 들어오기 전에 사람들이 인지도 속에서 상당한 호감이 있고 지지로 여론조사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지금 보수층에 물어보면 단연 황교안 전 총리가 1위입니다. 근데 이제 들어오는 순간 저는 가졌던 신기루 환상 이런 부분들이 급전직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저희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런 분들이 상대 당의 대권 후보나 이게 당대표 후보로 거론되는 게 정치적 유불리 속에서 크게 불리할 바 없으나 저는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을 위해서 오히려 자유한국당이 새로운 분들을 키우고 내부에서 사람들을 발굴하고 그렇게 해서 국민들께 보수가 스스로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지금 반짝 대중적 인기가 이만큼 있다고 해서 그런 분들이 당의 어떤 표상과 얼굴로 상징화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고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황 전 총리가 대선 주자나 정치권에 들어오는 게 크게 불리할 것은 없으나라는 말이 귀에 굉장히 들어옵니다. 여유로우시네요, 민주당이. 지금 앞으로 대통령이 지금 새롭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반이 지났고
아직 많이 남았는데 다음 대선에 대해서 뭐 유불리나 네. 남의 당의 대권 후보가 누가 나오는지를 저는 걱정하실 단계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만약에 대통령이라면 아니 벌써부터 내 다음 얘기를 해? 이러면서 약간 서운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저는 그것보다는 지금 정부 출범 1년 이후에 초기에 하려고 했던 일들이 제대로 지금 시행되고 있는가. 그리고 또 본인들은 항상 좋은 의도로 시작하셨지만 지금 경제 상황이나 외교 상황 자체가 굉장히 저희가 예상했던 것과는 좀 다르게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고 또 지금 뭐 굉장히 여러 가지 경제 부분에서는 악재를 얘기하면서 퍼펙트 스톰이라는 얘기도 지금 막 굉장히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저는 저희 당의 혁신의 문제는 저희 당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저는 진짜 네. 고민하셔야 되는 게 이 문재인 정부가 이 경제 난국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그거에 대한 부분들에 더욱더 역점을 두시는 게 네. 저는 지금 시급한 일이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조금만 코멘트를 해드리면요. 네. 오늘 기회가 되어서 당대표, 정책위원장 이런 분들하고 점심을 같이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또 그런 얘기가 오고 왔는데 주식 한 주도 없는데 오늘 점심 먹고 나니까 겨우 2,000선 회복했더라. 사실 밤잠 못 이루죠. 그리고 대통령은 얼마나 이런 상황에 대해서 위기로 인식하고 힘들어하고 계시겠습니까? 경제가 어렵다. 그리고 뭔가 이 거시지표 이런 부분을 얘기하기 전에 먹고 사는 문제, 중산층과 서민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누가 부정하겠습니까?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 대안과 그 해법들을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거고 어떤 이 정서적 공감대와 공통 분모 그리고 여야 간의 협치적 관계 속에서 네, 네. 생산적인 대안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럼요.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경제 문제는 사실은 어느 정당만의 문제가 아니니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